(2021) 문화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이 거울이 마음에 든다. 남수. 한 사람에게 가장 먼 곳은 자신의 뒷모습이었네. 그는 그 먼 곳을 안으러 간다고 했다. 절뚝이며 그가 사라진 거울 속에서 내가 방을 돌보는 동안 거실의 소란이 문틈을 흔든다. 본드로 붙여둔 유리잔 손잡이처럼 들킬까봐 자꾸만 기가 자랐다. 문밖이 가둔 이불 속에서 나는 한쪽 다리로 풍경을 옮기는 사람을 본다. 이곳이 아니길, 이곳이 아닌 나머지 이 길. 중얼거릴수록 그가 흐릿해졌다. 이 말을 기억한 손이 거울 끝까지 굴러가 있었다. 거실의 빛이 문틈을 가릴 때 그는 이 방을 겨눌 것이다. 번쩍이는 총구를 지구 끝까지 늘리며 제 뒤통수를 겨냥한다 해도 누구의 탓은 아니지. 거울에 남는 손자국을 따라 짚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내게 뒷모습을 안겨주던 날 모서리가 처음 삼킨 태양을 생각했다. 흉터를 간직한 햇살이 따갑게 몸 안을 맴돌고 있을 거라고 뒷모습뿐인 액자를 돌려 세운다. 거울 속에는 하얀 입김으로 떠오른 민낯들이 너무 많았다. (2021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입니다.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이 거울이 마음에 든다. 이 제목이 상당히 길죠. 근데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이 거울이 마음에 든다. 왜? 라는 궁금증을 좀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 전체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있으면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면 발가벗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추어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흠결이나 좀 숨기고 싶은 그 부분까지 다 성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거울, 아무도 없는 그런 거울이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일련에서 보시면 한 사람에게 가장 먼 곳은 자신의 뒷모습이었네. 이게 아마 이 일련은 누구나 참 인상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모든 독자의 어떤 그 동의를 끌어내는 그런 문장 같아요. 그러니까 늘 가까이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어떤 그 진실, 그러하기 때문에 특별히 인상적이죠. 이거는 그렇잖아요. 뒷모습은 우리가 항상 살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뒷모습이 상징하는 것은 늘 외면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게 우리의 뒷모습이라는 게 늘 외면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뒷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가장 먼 곳에 있다라고 해요. 왜요? 늘 살피지 않는 대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뒷모습은 항상 어떤 그 보이고 싶지 않은 상처를 간직했다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사람의 태도, 그렇죠. 또 가장 먼 이유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먼 곳을 안으러 간다고 했다. 그는 그 먼 곳을, 그라고 하는 거. 그는 그 먼 곳을 안으로 간다고 했다. 그라는 사람이 어떤 시적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적 화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모습을 외면하던 어떤 자기 자신이 그 뒷모습을 안으러 간다, 즉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멀리 있을 것이다 라고요. 그 길도 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절뚝이며 그가 사라진 거울 속에서 내가 방을 돌보는 동안 거실의 소란이 문틈을 흔든다 라고 말합니다. 절뚝이며 그가 사라진 거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 어떤 드러내는 순간인데 절뚝이는 그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를 그 뒷모습을 아는 그 마음이 좀 그 버거운 거죠. 그래서 절뚝이면서 그가 사라진 거울 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다 드러내면서 대면하는 그런 순간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절뚝인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방을 돌보는 동안 나는 여기서 내가에서 나는 어떤 그 현실의 난데 좀 그 반성하는 내가 거울 속에서 뒷모습을 안고 있는 동안 현실의 내가 방에서 망을 보고 있어요. 누가 올까봐. 그렇죠? 자신의 모습이 들킬까봐 망을 보고 있어요. 왜요? 그라는 그 뒷모습을 안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그 뒷모습을 안으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 들어오면 들키게 되죠. 그래서 자꾸 망을 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거실의 소란이 문틈을 흔든다. 불안하죠. 밖에서 거실에서 누군가 들어올 것 같아요. 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문틈이 흔든다라고 하는 어떤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 발가벗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면 그 발가벗은 모습을 들키게 되죠. 네, 숨기고 싶은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발가벗은 이란 말은 자기의 흠결이나 이런 걸 다 드러낸 상태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본드로 붙여둔 유리잔 손잡이처럼 들킬까봐 자꾸만 기가 자랐다라고 말해요. 유리잔 손잡이, 본드로 붙여둔 유리잔 손잡이는 일단 한번 상처받은 거죠. 흠결이 있죠. 한번 균열이 있었던 존재이면서 그 유리잔 손잡이는 언제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귀를 닮았어요. 유리잔 그 손잡이가 우리 귀랑 닮았죠. 그 손잡이처럼 들킬까봐 자꾸만 귀가 커진다. 귀가 자꾸 그 손잡이만큼 커진다고 말해요. 유리잔 그러니까 귀가 커진다는 말은 자꾸 밖에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더 불안이 커지고 있는 거죠. 문밖이 가둔 이불 속에서 나는 한쪽 다리로 풍경을 옮기는 사람을 본다 라고 말해요. 문밖은 바깥 세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바깥 세계, 냉정한 세계일 수도 있고 차가운 세계일 수도 있고 어떤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세계, 내가 자꾸 실내에 있게 만드는 이불 속에 있게 만드는 그러한 세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깥 세상이 나를 자꾸 이불 속에 가둔다고 하죠. 나는 한쪽 다리로 풍경을 옮기는 사람을 본다라고 했어요. 한쪽 다리로라는 말은 절뚝거리면서 옮기는 거겠죠. 한쪽 다리에 의존해서 풍경을 옮기는 사람을 본다. 그러니까 풍경이라는 것은 자기가 처한 사태를 말하죠. 자기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건이 있고 사태가 있다면 사건은 어떤 한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건데 사태는 그 전반적인 걸 말하죠. 예를 들어서 방 안에 책상이 하나 있는 것은 사건이에요. 그러나 방 안에 책상도 있고 TV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을 사태라고 하죠. 그 사태, 자신의 사태를 풍경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풍경을 옮기는 사람을 본다. 이 말은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을 본다. 꿈이죠. 꿈꾸는 거고 희망하는 거죠. 이곳이 아니길, 이곳이 아닌 나머지 이 길, 이곳
이곳이 뭐겠어요? 이곳이 아니길, 이곳이 아닌 나머지 길. 지금 현재 이곳은 현재의 사태죠. 지금 현재가 아니길 바라고 있어요. 그 이곳을 나머지는 현재가 아닌 다른 것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중얼거릴수록 그가 흐릿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사태를 자꾸 부정을 하니까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중얼거린다는 게 그거죠. 어떤 사태를 극복하는 또는 그 풍경을 옮기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죠. 뒷모습을 안으려는 사람, 그 모습이 흐릿해진다. 왠지 좀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음에 이마를 기억한 손이 거울 끝까지 굴러가 있었다. 이마는 이마에 뭐가 있죠? 우리가 뭐 안타까울 때 이마를 뭐 이렇게 탁 친다든가 뭐 또는 이마를 만진다든가 또 뭐 방가사유상처럼 이마에다 손을 이마에 탁 거기는 이마가 아닌가요? 턱인가요? 아무튼 이마는 생각하는 영역이죠. 뭐 거기에 전두엽도 있고 전두엽도 있고 이마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을 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 곳이 이마입니다. 그 이마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즉 이마가 하는 생각을 기억하고 있는 손이 아까 저기 어디죠? 어디를 더듬어 가죠. 그렇죠. 저 바로 뒤에 있네요. 손이 거울 끝까지 굴러가 있었다. 거울은 반성하는 공간이고 어떤 성찰의 매개죠. 성찰의 매개. 그 손이 거울 끝까지 굴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찰하는 동안 그 생각을 충분히 다 세심하게 했다라는 거죠. 거실의 빛이 문틈을 가를 때 그는 이 방을 겨눌 것이다. 번쩍이는 총구를 지구 끝까지 늘리며 제 뒤통수를 겨냥한다 해도 누구의 탓은 아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실의 빛은 바깥 세계, 사람들이 모여있는 언제 방으로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여있는 바깥 세계의 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그는 이 방을 겨눌 것이다. 이 방을 견다라는 것은 그는 반성하는 나인데 번쩍이는 총구를 지구 끝까지 늘리며, 번쩍이는 총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빛의 생김새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총구를 쭉 늘려서 지구 한 바퀴까지 돌아서 늘려서, 그러니까 찾아서 계속 지구 한 바퀴까지 돌아서 결국 자기 뒤통수를 겨눈다 해도 누구의 탓은 아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 뒤통수는 결국은 돌아 나한테 돌아온다고 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탓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정확히 뭔지 좀 말하기는 힘든데, 거실의 빛이 문틈을 가를 때,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다 드러나는 것이 자기 뒤통수까지 와서 닿는다고 해요.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자기가 반성하면서 있는데 바깥 세계의 빛이 드러나서 들켜서 결국 자기의 반성이 다 드러났을 때, 그것은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도 남의 탓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사람의 탓도 아니고 자기 탓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울에 남는 손자국을 따라 짚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울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흔히 반성, 성찰, 또는 자기를 다 드러내는 어떤 공간, 이런 느낌이죠. 손자국을 따라 짚으며, 거울에 남은 손자국을 따라 짚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저 위에서 바로 위에
이마 나오죠. 저 위에 꼭대기. 이마를 기억한 손이 거울 끝까지 굴러가 있었다. 이 말은 구석구석 짚으며 반성했다라는 말로 보이는데 여기에 또 나오죠. 거울에 남은 손자국을 따라 짚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되짚어가면서 반성하고 성찰해 가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장 먼 곳인 뒷모습을 안으로 떠난 어떤 그 사람, 즉 반성의 나의 어떤 그 수긍하는 태도죠. 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수긍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년에서 그가 내게 뒷모습을 안겨주던 날 모서리가 처음 삼킨 태양을 생각했다. 흉터를 간직한 햇살이 따갑게 내 몸 안을 맴돌고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는 왜 뒷모습을 나에게 안겨줘요? 반성하는 내가, 그러니까 그가 즉 자기가 이렇게 좀 타자화되어 있는 거죠. 제3자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반성하는 내가 내게 안겨주던 날, 그러니까 뒷모습을 내게 안겨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면하고 있던 모습들을 대면하라고 나에게 안겨주고 있어요. 근데 모서리가 처음 삼킨 태양을 생각했다. 모서리라는 것은 가장 외진 곳 중에서도 또 가장 외진 곳 중에서도 가장 또 외진 것이죠. 그게 모서리인데 거기에 처음 햇빛이 스며드는 그 일을 생각했대요. 그 느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걸 생각했다고요. 아무튼 흉터를 간직한 het살이 따갑게 몸 안을 맴돌고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죠.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아이고. 네. 흉터는 왜 흉터를 간직했을까요? 그러니까 흉터를 간직한 햇살이라고 하는데 흉터를 간직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늘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상처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갑게 몸 안을 맴돌고 있을 거라고, 그게 어디 사라지지 않는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뒷모습뿐인 액자를 돌려 세운다. 참 이 부분이 멋있어요. 이렇게 뒷모습뿐인 액자를 돌려 세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이고 싶지 않은 상처를 끌어안고 똑바로 대면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거울 속에는 하얀 입김으로 떠오른 민낯들이 너무 많았다. 하얀 입김으로 떠오른 민낯들이라고 하는 것은 희미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민낯들, 그러니까 대면하게 된, 전혀 어떤 그 꾸밈이 없는 대면하게, 민낯은 다 들통난 느낌이 좀 나죠. 민낯들 다 들킨, 그냥 어떤 그 꾸밈 없는 얼굴이 아니라 다 좀 들키는 느낌의 그런 꾸밈 없는 얼굴을 말합니다. 대면하게 된 민낯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말해요. 막상 대면하고 보니까 조금 버거운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대면은 하게 되었죠. 네. 지금까지 2021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이 거울이 마음에 든다라는 남수우 시인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